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1일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요 민주당이 프레임을 지금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영화를 반대하는 프레임을 걸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 이런 글들을 야당 의원들이요 일제히 페북에 기재를 올렸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위원장도 자신의 팬카페에다가 민영화 반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님이 즉각적으로 반박했잖아요. 제2의 광우병 사태다, 제2의 생태탕 논란이다, 그래서 이건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프레임이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게 안 통하니까, 민영화가 안 통하니까 뭘 꺼냈느냐,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을 묵인했다 라고 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 반일 감정? 지금 어느 때인데 반일 감정이 통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은요, 반일 감정으로 프레임을 다시 또 바꾼 것은, 본래 반일 감정이 민주당의 전형적인 허위 선전 전략이잖아요. 이 반일 감정 죽창가, 이게 조국 때부터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최근에 일본 언론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렸던 듯이 딱 낚아채 가지고 반일 감정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송영길이라든가 박홍근, 그 다음에는 안규백, 서영교, 기동민, 이런 서울시 의원 10여 명이 오늘 페북에다가요 오염수 방출 윤석열 반대 안에 언론 주목, 이렇게 올리고, 서울 시민의 건강권 투표해야 지킨다, 믿는다 송영길, 이런 문구를 일체히 올렸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외교부는요 이러한 일본의 오염수 보도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의 자의적 해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형수 선대위 대변인인데요, 국제사가 우려하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에 반대하는 이전 정부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인수위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반일 프레임을 앞으로도 이 민주당은 계속 끌고 갈 것이고, 또 이 송영길 지지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지금 벌리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요 어제 오후 2시에도 일제히 도로는 빨라지고 한국은 가까워지고 바로 한강 프로젝트 믿는다 송영길, 이런 물글을 계속 페북에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쟁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좀 높여 보려고 하는데, 이 어젠다를 주도하려고 하는데요, 가짜 어젠다에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거를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당을 떠나서 오래간만에 민주당 의원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말하자면 활동을 했어요. 바로 어제 아침에 8시 30분에 서울역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요 한 남성이 흉통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이 열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요,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은요 명지대 의대, 그러니까 이 명지 병원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인데, 지난 4.15 총선 때요 열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가지고 현재 비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흉통으로 쓰러져서 호소하는 내용을 KTX 열차 안의 방송을 통해서 듣고 현장으로 뛰어가서 응급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이 KTX 병원에는요 부산 학술대 참석을 위해서 열차에 타고 있던 소아과 의사 서너 명도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의료진들이 모여들어서 기저질환도 파악하고 또 응급 처치도 하고요. 특히 말이죠, 다른 탑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혈관 확장 응급약을 구해서 초기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명에는 위독이 없고, 대전에서 내려가지고요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 응급실까지 신영 의원이 동행해서 병원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2시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심근경색 화장,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 자, 그래서 생명을 찾았다. 이 KTX 안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이 응급실 도착까지 불과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KTX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신현영 의원을 비롯한 의사들의 현장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자칫 골든타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오래간만에 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요, 이 최강욱 의원이 어제 당선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바로 조국 아들한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떼어줬는데 가짜가 아니라 이렇게 우겨가지고 이 가짜 떼어준 것이 맞다. 법원에서 판결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정, 김의겸 의원 등 17명, 그리고 민영배 이 의원 18명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 검찰로부터 최강욱을 지켜라, 이러한 집단 성명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방금 전에 이거는 조폭보다 더하다, 이러한 강한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라. 그럼 애초에 지켜줄 일도 없잖아. 괜히 공직을 맡아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 하여튼 조폭보다 더하다. 적어도 걔들은 잡히면 군말 없이 빵에 가잖아. 감옥에 가잖아. 너희들 덕에 이 나라에선 그것도 미덕이 됐다. 걔들한테 좀 배우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런 민주당 그러니까 야권 의원들 성명문이에요. 성명문에 뭐라고 내놨냐면 말이 안 되는 성명문을 내놓은 거예요.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 법원에서 내린 유죄 판결의 사유, 그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말이죠, 제대로 이걸 지켜달라, 이러한 요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먹고 이 국회에 배지 달고 있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요. 지금 예결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19일 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중에 특히 고민정 의원 15분 동안 질문 세례를 퍼부어서 그게 지금요 263만 회까지 오늘 밤에 10시 30분 기준 263만 회, 아마도 지금쯤 되면 300만 회를 기록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인기 얻은 게 뭐냐? 이거 고민정 형편없구나, 고민정 완패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제 21일 날 열었던 예결위에서는요, 아예 고의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패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왜냐? 질의해봐봐야 손해다, 이런 전략적 판단 때문에 패싱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상에서는요, 지금 이 고민정 의원 비판하는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긴다. 그리고 이 고 의원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런 조롱 댓글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민주당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요,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김병주, 최기상, 송재호, 홍정민, 이성만, 맹성규, 이런 사람들이요, 다른 의원들한테, 다른 장관들한테는 질문했는데 한 장관한테는요 일체 질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에게만 질문했고요. 이걸 보면 이 고민정 의원 사례를 똑똑히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에서 완패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무능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 어제는 고민정 의원이 완패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은 보통 같으면 이거 좀 보충하려고 더 센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아예 질문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19일 날 한동훈 장관한테 뭐라고 했느냐? 평생 사람 잡아넘는 일밖에 한 적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깎았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민주당 참 수준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겠죠.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검찰 관련 뉴스인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많은 그동안의 수사
실력을 보여줬던 인사들을 전면에 지금 배치했어요. 중요지검에.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의혹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중앙지검, 중앙지검에는 대장동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의혹이 있고,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들이 있고, 또 성남 풋골 클럽 후원금 의혹도 있고요. 자, 그래서 대대적인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이 수사가 가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상당히 그 수사 관련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사태 때요, 사인방들은 재판에 넘겼지만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앙지검에서는요 50억 클럽 이 수사도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위해서 특검을 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았지만은 중앙지검의 특수통들을 대거 직결시킨 만큼 그대로 중앙지검에서 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중앙지검에 또 하나 걸려있는 것은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기획사정 의혹, 이것도 중앙지검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기획사정 의혹의 일환이 바로 김학의 불법 출금이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 곽상도 의원 기획사정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누구를 고발했냐면요, 문재인, 박상기, 조국, 이광철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의 이런 고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 뇌물 의혹도 또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전망, 특히 정관계 로비 의혹. 왜냐면요 이 옵티머스 윤석구 이사 배우자가 바로 이진아인데, 이진아가 청와대 민정실 행정관으로 일을 하다가 걸려들은 이 옵티머스 사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니까 뒤늦게 사퇴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진아도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지금 남부지검에서는요 수사단이 이제 다시 복원됐기 때문에 양석조 신임 검사장이 라임 로비 의혹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수원지검에서는 홍승욱 신임지검장이 이재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서울고검 김우곤 신임고검장인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조국 이런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남부지검에 누굽니까? 심재철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 라임 사건에 관해서는요 고발된 2건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하나는 지금 대신증권 장모 대신증권 전 반포 WM 센터장, 이 사람을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11일 날 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불기소 처분. 자, 그 다음에는요 또 15일 날, 나흘이 지나서 15일 날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이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증거불충분인데요. 이거 서울고검에서요 남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사건인데 이거를 전부 혐의가 없다고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흘 간격으로 두 사건을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한동훈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 9일 직후이잖아요. 그리고 취임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합수단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이 심재철이가 깔끔하게 전부 무혐의 처분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인 측에서는 이제 아예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요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에서는요 지금 현재 가상화폐 루나 테라 USD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최고 경영자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최초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 파장이 또 어디까지로 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백운규 동부지검에서 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연구실이죠.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달 늦어도 이달 말께, 그러니까 뭐 이달 말 며칠 안 남았어요.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운규를 제대로 소환 조사하면 이게 블랙리스트, 과연 청와대는 어디 누구까지 윗선으로 이 조사를 받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대로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이제 검찰에 줄줄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당히 이건 뭐 일종의 테러인데, 이거는 뭐 정당 여부, 어느 정당인지를 떠나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요, 이재명 후보가 이 개항에서 유세를 하다가 이 철제 그릇, 날라온 철제 그릇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신원불명의 사람이 철제 그릇을 던졌는데 이게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계양 경찰서로 연행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후보는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그래서 캠프는 이재명 후보의 신병 관리에 더욱 안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현수막이 계속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건 악당이다, 이렇게 하고 광주에 내려가서 다시 새 현수막을 걸었는데 또 훼손 사례가 발견돼서요, 이제 날이 새면 21일 또다시 이준석 대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 내려가겠다. 어떤 후보냐면요, 국민의힘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하고요, 곽승용 광주 북구의원 후보 현수막이 잇따라 찢어졌는데, 이 찢어지게 된 것은요, 자전거 잠금 장치 열쇠로 찢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CCTV를 추적해가지고 경찰에서 범행을 잡았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가하다가 자신이 자전거를 주차한 곳 옆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서 걸리적거려서 이거를 갖다가 훼손했다. 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사례는요, 반드시 엄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훼손했기 때문에요, 이 추가 훼손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